좋지. 이거 하나 갖고 정사각형 몇 가지 방향이 있겠냐? 두 가지 방향이 일단 있겠지. 보여? 밑으로 위로.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일사음이 있다 했지. 그럼 밑에다 그리는 사람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이제 한국말은 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사각형 만들 때 C가 여기 있냐? 이건 내가 봤을 때 초등학교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B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면 C가 여기 놓여 있다는 얘긴데, 자, 정사각형을 잡겠다고 거리를 구하고 자빠졌으면 진짜 이게 문제야. 개념엔 나오지 않거든. 능력이 문제거든. 능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어? 이좌표를 거리를 구해야 나올까요? 야, 90도 아니야? 아니, 그러면 황당해가지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3이면 얘는 뭐겠어? 3,1이겠지. 알았죠? 됐죠? 그럼 나머지 저 B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 니네 눈에 지금 이게 머릿속에서 보여야 돼. 안 보여, 쌤 안 보이는데요? 어떡하지? 평소에 생각을 확장을 안 해서 하니까 단순하게만 문제를 푸니까 이게 뇌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야. 선생님 저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나는 뭐 괴물이냐? 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푼 친구도 많아. 그게 뭐야? 된다는 얘기죠. 하세요. 생각은 하면 나와요. 알았냐?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합동의 삼각형들이 다 보이는데, 물론 원래 답들은 이렇게 안 돼 있죠. 뭐 거리나 그다음에 또 어떤 반복도 있냐면 이게 안 보여도 돼.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 중점이 얘랑 얘 중점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원점은 얼마나 쉬워. 얘 중점 구해서 그냥 2배 때리면 되네. 그죠? 저거 자체를 그릴 필요도 없어요. 네, 저렇게 안 해도 돼요. 3,1하고 마이너스 1,3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걔를 2배 하면 돼요. 얘는 어차피 원점이니까 중점 구할 때 나누기 2를 얘 혼자 나누기 2 했겠지라는 생각은, 니네가 원점에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하고 중점만 구해봤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진짜 중점 좌표 구하는 걸 맨 처음 배울 때, 진짜 완전 맨 처음 배울 때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 구할 때 이거 두 개 나누기 2를 해. 그러면 이제 봐봐. 똑같이 배웠어. 똑같이 배운 애들 중에 얘랑 얘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이거 나와 에서 끝낸 애들이 있고, 알았어? 똑같이 배워도 끝낸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거 두 개를 알면 이걸 구할 수 있겠구나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그게 돼야 돼. 마지막 단계가 1대1이니까 이거를 얘 둘을 알고 이걸 구할 때 물론 여기가 원점이 아니면 중점 구하는 공식 써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원점인 것도 니네가 중점 구해봤을 거야. 그러면 얘네가 닮음이구나. 그냥 2배구나.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1대2 내분점이다 그러면 몇 배? 3배구나. 까지 되는 사람하고 그 차이인 거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는. 똑같이 개념을 공부했어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개념만 붙잡고 있어도 응용 문제는 안 풀리는 게 수학이지. 알았어? 그러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려운 거 붙잡고 있고 풀릴 때까지, 그래도 안 풀려도 되니까 미친 듯이 고민하고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수학 느는 방법이지. 물론 니네 눈에는 결과가 안 보일 걸? 푼 게 없으니까. 그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다른 학년 친구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애가 숙제 하는데 나는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것도 너무 놀랐어요. 예, 애가 수학 문제를 붙들고 계속 멍하니 이렇게 보고만 계속 있더라. 안 풀고. 저래가지고 언제 숙제를 다 하나 막 걱정되더라.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 두시라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거나. 근데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수학 실력 느는 중이라고.
근데 내가 그랬지. 근데 걔 멍 때릴 가능성이 큰데 내가 원래 엄마들한테도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해가지고 멍 때릴 가능성이 크니까 손이 움직이고 조금씩 움직이고 간헐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대로 두시고요. 계속 가만히만 있으면 가서 좀 건드세요. 왜냐하면 야 수학 문제 아무리 고민해도 손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지? 손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학 문제는 아니야. 풀면서 졸로 오면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 그 다음 자 두 번째 내용 이제 얘 넓이가 직선이 지나가면서 얘를 넓이를 3분의 1을 한대요. 그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알겠지? 원점 지나는 직선인가? 원점 지나는 직선이면 대략 한 요 정도 지나갈 것 같아. 대략 한 요 정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 셋이 넓이가 3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상식이 좀 통하나 보자. 자 봐라. 그 넓이 그러니까 이게 막연했을 거야. 선생님 이 직선이 누군 줄 알고. 너 넓이를 구하겠죠? 넓이를 구하면 얼마예요?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 1대 3이면 루트 10이니까 넓이가 10이니까 하나는 3분의 10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가 나와. 알겠지? 그럼 이 길이가 나오면 그 길이가 전체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있어도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춘 애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분점은 아직도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안 친해진 거지. 활용을 잘 못하는 거야. 길이만 나오면 그 길이를 비율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길이가 나오면 나머지 이놈도 길이가 나오고 그럼 몇 대 몇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내분점 왜 배웠냐? 이 점 구하라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이랑 이 점 이으면 직선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를 꼭 넓이를 3분의 1을 때려야만 나오냐고. 꼭 그럴까? 이게 만약에 친구들 직선이 여기 막 애매하게 이렇게 통과한다면은 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무조건 꼭지점을 지나고 있지. 알았어? 근데 이거는 미안한데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중학교 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도형에 대한 어떤 센스, 알겠지? 도형에 대한 센스. 자, 좀 이렇게 반드시 놓고 볼게. 우리가 지금 닮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닮음 내가 여기서부터 항상 설명을 시작하는데 어제 3학년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닮음비가 넓이비가 닮음비를 제곱하는 이유. 니네한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 삼각형 넓이비 설명하면서 왜 제곱이야? 너는 설명 들었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라고 대답하면 안 될 텐데 왜 닮음비를 제곱해서 넓이가 나오고 닮음비를 세제곱해서 부피비가 나오죠? 넓이는 변수 몇 개 곱해? 니네가 알고 있는 넓이 공식들 다 떠올려봐. 삼각형이든 뭐 평행사변형이든 뭐 마름모든 뭐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변수를 무조건 2개 곱합니다. 부피는 뿌리든 기둥이든 뭐 변수가 3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변수들이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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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배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만약에 내가 밑변을 똑같이 두고 높이를 2배 했다면 넓이가 왜 2배야? 밑변 변수는 그대로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밑변의 길이를 2배 하고 높이를 3배 했어. 넓이는 몇 배? 밑변의 길이를 2배 하고 높이를 3배를 했어. 넓이 몇 배? 6배. 봐. 안 되지. 이러니까 도형이 어렵지. 이러니까 도형이 어렵지. 이거 다 떼고 와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 이게 돼야 된다고. 잘 봐. 다시 정사각형 넓이가 3분의 1이 되고 싶어. 3분의 1이 되고 싶어. 집중해. 3분의 1이 되고 싶어. 얘 길이는 그대로네. 이 삼각형 넓이 구할 거야. 안 구하고 풀 거라고. 알았지? 이거 구하고 있는 게 호구야. 답안지도 호구인 거야. 그러니까 답지도. 얘가 대부분 답지는 다 구해. 안 봐도 뻔해. 그거 알지? 이 책을 검토했으니까 내가. 자, 요거 그대로 있어. 넓이가 3분의 1이 되고 싶어. 근데 얘는 정사각형이야. 집중하라 했다 분명히. 근데 얘는 삼각형이네. 그럼 일단 나누기 2는 하고 시작하겠지. 그죠? 나누기 2는 하고 시작하겠네. 그러면 얘가 전체 몇 분의 몇이 돼야 될까? 머리 써. 3분의 2. 그렇지. 그러면 굳이 니네가 길이를 구해서 저 비율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네. 무조건 몇 대 몇 내분점을 지납니까? 1대 2 내분점을 지나요. 외우든가 비율 바꿔서 한번 해보든가. 알았어?
근데 3등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3등분 말고는 그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걸 좀 바꿔가지고 직선 하나만 이렇게 주고 그려주고 이 삼각형 넓이가 전체 뭐 5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똑같아, 비슷해.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신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3분의 2가 되는 넓이가 3분의 1이라고 얘가 3분의 1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넓이는 6분의 1이 됩니다. 왜? 이건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를 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3분의 2라고 대답했을 거지. 니네가 3대 2. 그러면 내분점으로 푸시면 돼요, 이제. 알았어? 그럼 결국에는 얘가 뭐야? 이 점하고 이 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니까 그냥 직선은 그거 바로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이걸 굳이 또 계산할 필요 없이 이쪽으로 2대 1이겠다. 그지? 그럼 이번에는 얘네 둘의 내분점을 찾으면 되겠네. 알았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답 냈어도 쌤이 돌아가면서 봤을 때 저런 비율이 보이는 사람하고 그냥 진짜 생으로 길이 다 구해서 비율 찾는 사람들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구한 거고 제발 머리 좀 쓰자. 그 다음에 702번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도형을 니네가 지금 이런 게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배우면 저장 좀 잘 해놔라. 그리고 그 써먹으면 돼. 알았어?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미 지금 그런 거. 실력이 늘면 되지. 늘더라 보니까. 아니 니네보다 더 뇌가 굳은 3학년 놓친 애들도 늘더라니까. 기술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 참 걱정을 해. 도형이 제일 걱정이라고. 도형 활용 문제가 지금 뭐 3학년 2학년 가면 더 어렵겠지. 근데 걱정을 하는데 가만히 봐보면 될 놈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그걸 막 더해. 나 쌤한테 막 더 달라고 하고 막 더해. 그러니까 딱 되는 애들의 그 특징이 있어. 더해 더. 사실 나도 그게 막 잘 되진 않거든. 가끔 이제 보면서 오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도 어려운 거는 막 안 하고 싶은 거 나도 똑같아. 자 702번 볼게요. 702번에 보면은 좌표들이 그림이 다 나와 있고 그지? 근데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야 여기서는 지금 PQ하고 AP가 3대2인가? 이 직사각형은 그냥 가로 세로 비율이 3대2라는 뜻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A를 지나는 직선 L이 직사각형과 삼각형 넓이를 각각 2등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센에도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그 차이야. 그냥 삼각형 넓이 2등분 한다와 직사각형하고 같이 2등분 한다. 그 다음에 센에 보면 정확하게 이 문제가 있어요. 센이나 이런 일반 뭐 시너지 이런 거 완전 그냥 그 초딩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찍혀 있고 좌표가 다 찍혀 있고 어떤 직선이 이 두 사각형을 다 넓이를 2등분을 한대. 그러면 사각형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딜 지나? 가운데를 지나야 돼. 가운데 중심 딱 센터를 지나야 돼. 그럼 결국 이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직선은 이 센터들을 지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중심도 지나요. 그지? 삼각형은 어딜 지나야 돼? 삼각형은 근데 삼각형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내신 기출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넓이가 2등분 된다는 문제도 있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이건 넓이 구해야 돼요. 이 좌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넓이는 야 이 둘 중에 누구 구할래? 그러면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얘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지? 이거 쪼개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 말고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이 직선하고 이 직선들의 교점을 찾은 다음에 이 점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생으로. 얘는 구해야 돼. 이 문제 이미 있어. 그 책들에. 근데 삼각형 이 문제처럼 어떤 삼각형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중선이 되는 거죠. 중선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디 지나야 돼? 반대편 모서리에 중점을 지나야겠지? 그러면 이 직선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게 되도록 뭘 정해야 돼? B를 정하는 거야. 이 삼각형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그 가운데 중심. 그 다음에 점 A. 맞지? 그거를 지나는
직선을 싹 그리면서 그 직선이 B하고 C에 어디에 지나야 돼? 중점을 지나도록 그 중점을 직선에다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돼. 어렵지 않아. 알았지? 됐지? 배웠으면 머릿속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장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이 세 문제 중에는 702번이 가장 좀 빨리 답이 나올 수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가운데 중심을 지나고 A도 지나는 그 직선을 먼저 찾으시고 그 직선이 BC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고. 그 다음에 705번의 자취인데 자취는 딱 이거 매뉴얼이 있어. 겨울에도 쌤이 이야기를 해주게 한 것 같아. 자취는 봐봐. 기본적으로 구하려는 점 있지. 점이 보통 P나 Q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X, Y로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했을 때 그 직선이 X, Y로 돼 있을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걔네들 X, Y로 하면 헷갈리니까. 내가 자취를 구하려는 점을 X, Y로 둬야 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취 문제는 크게 두 가지야. 관계, 사실 똑같은 건데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하고 정의가 주어진 경우. 알았어? 그러니까 정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냥 관계식이 아니라 말로만 표현해 준 거야. 누구랑 누가 거리가 같다, 뭐 거리가 몇 대 몇이 이렇게 말로만 주어진 거. 관계식은 진짜로 이런 원방이나 직방식을 주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관계식이 주어지든 정의가 주어지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점이 X, Y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나머지 점들은 무조건 X, Y로 같이 쓰면 안 돼. 다 A, B나 MN으로 바꿔야 돼. 이해됐죠? 오케이? 분명히 이야기했다. 자, 문제 봐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직선 A, B와 점 P, 그지? 와,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하고 P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해서 답을 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알고 그림을 그려서 답을 내는 사람은 진짜 잘한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일단 그리고 시작한 사람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조금 더 이런 유형들을 자취는. 그러니까 쌤은 그림 그려서 풀어요. 나는 왜? 이게 뭔지 아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상상이 되면은 그리는 게 훨씬 빠르고.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직선 A, B라고 하니까 일단 직선을 그리고 외부 점 있으니까 상황을 보려고 그렸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느낌 아니야? 직선이고 밖에 있는 점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들이 있잖아. P들이 있는 거야. 응? P들이 있어. 이 직선 AB야 이게. 그죠? AB인데 사실 이 AB 좌표는 뭐 직선 구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P들이 있어요. 그럼 P를 만들 때마다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니? 4,3이죠. 그럼 4,3을 이렇게 이어요. 이으면 누구랑 누가 이게 비율 중요하다. 또 바꿔서 반대로 하지 말고 P와 4,3을 이은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니까 어느 쪽이 2야? 응? P 쪽이 2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려야 돼. 알았니? 맞잖아. 그죠?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은 그러니까 그지? P와 4,3을 이은 걸 2대1로 했으니까 4,3과 P를 이은 걸 2대1로 한 게 아니라. 오케이? 이게 내분점 정의 아니야?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랑 B, A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면 다르죠. 앞에 거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P에서 거리가 2, 4,3에서 거리가 1이란 뜻이에요. 알았지? 그러면 얘가 2대1인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풀어도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취가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알면 풀어도 돼. 뭘까요? 그게 상상이 안 돼도 수학 잘할 수 있어. 근데 상상하는 방법 알려줄까? 관계식이
내분점 구하는 식이 몇 차식으로 나와? 보통 2차 만들어지냐? 1차지. 직선도 1차지. 절대 2차 나와. 쉽지? 원방 할 때도 할 거야. 알았어? 그럼 답은 직선이야. 그리고 그걸 니네가 배웠어. 이게 직선이 된다는 걸 배웠어. 언제 배웠게? 그놈의 중2.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돼. 이건 진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 과정이라니까. 중2 때 그 중요한 도형을 시키면 안 돼. 알았어? 애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오, 오랜만에 쓴다 이 표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이걸 시키면 어떡하니? 잘 봐라. 지금 이 내용이 자취가 직선이라는 걸 사실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어. 자,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찍을게요. 그 다음에 또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찍을게요. 응? 그럼 이걸 그으면 저번에도 넓인 거 할 때 했죠. 얘랑 무슨 관계야? 평행하지. 평행하지? 그리고 아마 이렇게도 배웠을 건데, 근데 얘들아 이렇게 그으면 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얘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잖아. 빨리 얘기해. 몇 대 몇이야? 이건 또 달라? 이렇게 가리면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1대2지. 그지? 1대2야. 그러면 잘 봐. 이 점을 갖고 와서 얘랑 이어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 이었더니 1대2가 되더라를 반대로 바꾸면 돼. 1대2가 되도록 만들면 그 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가 됩니까? 직선이 됩니다. 이게 방금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친구예요. 달라? 똑같잖아. 배웠다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배운 걸 써먹는 방법 알려주는 거지 굳이 내가 새로운 거 알려줄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알았으면 그림으로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이제 그럼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럼 직선인 거 알았으니까 니네 직선 구할 때 제일 편한 게 뭐야? 점 몇 개? 2개. 점 2개. 알았어? 그 다음 대수적으로 푸는 거랑 둘 중에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분명히 편한 걸 사용하라 그랬지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된다고 안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한테 편한 거를 골라서 주로 쓰시면 되고, 왜냐하면 문제마다 이게 주어진 숫자에 따라서 그림이 더 편할 때가 있고 대수가 더 편한, 계산으로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됐지? 쉬워도 되지? 그러면 그거지. 니네가 이 직선의 점 중에서 어차피 결과가 직선인 걸 알았으면 점 2개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 잡아가지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몇 대 몇 2대1 내분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하나 잡아갖고 얘랑 해서 또 몇 대 몇 2대1 내분점 잡으면 그 내분점 2개를 이은 직선이 바로 결론이 되는 거지. 알았어? 근데 이 직선 위에 점을 꼭 잡아야 되니? 나와 있지 않니? 나와 있지 않아? 그죠? 결론은 뭐야? 이 문제는 직선 AB를 구할 필요가 없다. A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AB만 사용하면 된다. 알았지? 결과를 알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면 그림으로 푸셔도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근데 자취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베스트는 이거긴 해. 근데 이건 이 문제에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식 세워서 하는지 보여줄게. 자, 직선 AB. 직선 AB 뭐 나오냐? 직선 구하기 제일 귀찮은데. 거기가 2, 마이너스 직선은 구했니? 마이너스 1,2에다가 4대 4,3 맞죠? 그죠? 그러면 어디 보자. 직선 쉽네. 3 갈 때 말 되게 그렸네. 기억이 음수였네. 그지? 맞죠? 그냥 넣어봤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겠는데 이 마이너스 넣어보니까 이거 하면 나오네. 그지? 아니 이거 안 했다고.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 이게 제일 귀찮거든. 이거 전개해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거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x에다가 얼마 하면 이거 나오냐 해보면 되지. 그죠? 그럼 나와. 직선이 쉬우니까 모양이. 어쨌든 이거야.
그건 잘 봐.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는 여기 있는 점 P를 어떻게 해야 되냐? A, B로 둬야 돼. X 쓰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구할 주인공이 누구니까? X, Y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해준 매뉴얼 그대로 하시면 돼. 자체 어려운 사람은. 관계식 있지? 그럼 여기 위의 점 P가 주인공이야? 아니잖아. 이 P랑 누구랑 연산해서 그거의 내분점이 주인공이니 그걸 Q라고 할까? 예를 들면 그럼 Q가 주인공인 거고 서술형 쓸 때도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Q로 X, Y라고 하자라고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니네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 직선은 이렇게 구하되 이 직선 위에 점 P를 뭐라고 하자? A, B라고 하자라고 해야 돼. 알았어? 그럼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뭐부터 해야 되냐? 순서 여기다가 넣어. 그냥 A, B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A, B가 관계식을 갖고 있거든. 그지? 그리고 답을 구할 때 얘가 열쇠로 쓰일 거야. 일단 놔둘게. 그 다음에 문제 약속 봐봐. 이 P랑 A, B와 누구? 4, 3의 2대1 내분점이 누군 거야? Q인 거지. 맞죠?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점들 A, B들하고 4, 3하고 2대1 내분점을 한 게 Q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대로 그냥 구해. 내분점 어떻게 하냐? X는 얘랑 얘 2대1 내분점이니까 3분의 대각선 곱하면 되죠. 8 플러스 A 그 다음에 Y는 3분의 6 플러스 B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구해. 원방 가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구해. 뭐 중점, 내분점, 외분점 자취 구할 땐 다 이렇게. 그 어떤 도형이 주어질 거야. 그게 원이든 직선이든 간에 어차피 둘밖에 없다. 물론 나와봤자 뭐 하나 더 2차 함수 정도? 어쨌든 그 기본 그래프가 나오면 그 위에 있는 점하고 다른 점이랑 뭐 연결을 시켜. 그럼 그 그래프 기존에 있던 그래프의 점 무조건 A, B라고 두시고 관계식을 다시 A, B로 만든 다음에 세팅 딱 해놓고 그 다음에는 거의 문제 하라는 대로 내분점이구나. 그럼 내분점씩 쓰면 되고. 오케이? 이렇게. 오늘 좀 해봐야 돼. 오늘 스스로. 안 그러면 지금은 이해가 좀 돼도 혼자 하면 계속 버벅대요. 이거 자취는.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결국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누구 관계식이야? AB 관계식인가? AB 관계식 나왔는데 누구의 관계식이죠? X, Y의 관계식이잖아. Q좌표. 그럼 나는 X, Y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누구죠? AB의 관계식이니까 A하고 B를 뭘로 바꾸자? X랑 Y로 바꾸자. 어떻게 하면 돼? 느라고 그냥 B가 뭐야? 3Y-6 맞죠? B가 3Y-6 A는 3X 빼기 8 그럼 여기다가 3X 빼기 8 자취 다 이렇게 구한다. 3Y 빼기 6 넣으면 끝.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취는 다 이렇게 풀어요.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왜냐면 다른 문제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구나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알았지? 근데 고1에서 나오는 자취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다루는 도형들의 종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자취는 피하지 마시고 알았어? 이걸 뒤끝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끝이 긴 게 아니고 좀 치밀하다고 해야 될까? 그지? 그 갈구기 위한 약간 뭐랄까 명분을 만드는데 치밀하게 이래야 나도 뭐라고 할 때 명분이 있지. 그래야 잔소리 듣는 느그도 할 말이 없잖아. 그지? 억울하지 않겠지? 8번 왜? 수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2차 방정식이 두 근 사이 근해 분리니까 지금 근이 누구누구야? 2랑 3이지. 그러려면 어떤 2차 방정식이 한 근만 요거 사이에 있다. 내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틀렸지만 고치지 않았을까. 자, 이 두 근. 이게 위에 있는 방정식이야. 그럼 이 두 근 중에 하나만 얼마랑 얼마 사이? 2랑 3 사이에 있어. 그럼 두 가지 경우겠지. 작은 근이
2하고 3, 4 있으려면 개념은 머릿속에 넣어놨지. 근해 분리할 때 이렇게 있으면 판별식 써 안 써? 그 이유를 내가 저번에 이야기해줬죠. 이런 상황에서는 판별식 써 안 써? 안 써. 함수값 음수 나오면 무조건 안 써. 알았지? 써봤자 의미 없다. 그러면 이때는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풀어야 했지. 그지? 그 다음에 2 넣으면 양수. 근데 이제 둘 중에 작은 근이 2랑 3 사이에 들어있다고는 안 했으니까 두 가지가 존재를 할 텐데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 케이스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놈은 2의 함수값이 양수고 3이 음수. 얘는 2가 음수 3이 양수인 건데 그럼 이걸 둘 다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무식하게 하는 게 뭐야?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지. 야, 이 둘의 공통점이 뭐죠? 둘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한 방에 하는 방법. F2랑 이거 fx라고 하면 f2랑 f3을 곱하면 0보다 작다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 9번은 됐고 9번 한 번만 더 기회 줄까? 낸다 이거. 이 중에서 이건 낸다. 나 분명히 해야겠다. 그때 틀리면 진짜 진심으로 이거는 숫자 당연히 바꿀 수 있어 충분히. 이거는 노력이 없는 거니까 이건 혼나도 할 말 없겠지. 그지? 근데 못한다고 혼내냐고. 노력 안 하는 거 혼내지. fx가 0보다 작아. 근데 부등호 방향이 있다고 생겼어.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 부등호 fx식을 인수분해가 뭘로 됐다는 얘기야. 마3이랑 마이를 해로 갖는 인수분해 했다는 얘기니까 x 플러스 3에다가 이렇게 정석으로라도 풀으라고. 알았냐? 얼마나 쉬워 그러면. 그러다 넣어. 그지? 알았니?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때 최고차항 계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생각을 해봐봐. F고 F야. 그래서 의미가 없어. 여기가 다른 숫자가 있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왜일까요?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부등식을 못 풀거든. 그러니까 둘 다 F를 준 거야. 이유는 F 이거 전개하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전개하기 전에 F2도 F2는 여기다 넣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A의 X자리에 2X만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응?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안 되면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F2가 뭐야? 넣으면 2 넣으면 되죠. 그냥 그 쓸게요. 그 다음에 크다. 이러고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최고차항 계수.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한다. 난 그걸 구분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냥 잊어도 돼. 최고차항 계수가 상관이 없는 문제는 이렇게 A로 굳이 두지 말고 음수는 마이너스 1, 양수는 1이라고 두고 풀어도 돼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의미가 있는 건 절대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F랑 F이기 때문에 다른 뭐 fx가 f 뭐 7이 2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A가 나와. 그러니까 A가 나올 테니까 여기 F2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상수가 들어갈 거야. 그런 경우는 A를 구해야 돼. 그렇게 구분하시라고. 알겠죠? 그게 아니면 해도 돼. 어차피 지워지는 거 금방이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안 넣어도 상관없다. 이게 뭐 수학 자체 뭐 실력을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이래도 서울대 간다.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걸 풀면 되는 건데, 자, 이 과정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이거 할 때 fx를 0으로 만든 x가 마3이랑 마1이면은 f의 2x-1을 0으로 만든 x값이 얼마인지는 배워서 알아. 그지? 이게 어떻게 하냐 내가 요게 얼마가 돼야 돼? 마3이랑 마1인 거야. 그때 x값 찾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걸 전개해서 얘랑 같이 풀잖아. 혼자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이다 그랬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쪽에 숫자가 있지. 그러면 이거 풀 때 잘 봐봐. 이쪽은 A를 아무리 약분시켰어도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4잖아. 그게 함정이지. 그거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오케이 x가
야 이게 마3 되려면 x 얼마냐? 마일이지.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새로운 f2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나오죠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얼마야? 0.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과 x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 계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누가 생겨요? 4가 생긴다. 어차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유출을 할 사람은 계수까지는 신경을 써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복잡한 거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조건을 조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운 거고, 이런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든. 알냐?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죠. 돈을 버는 데 지장이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한 것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에서 뽑지 않은 이유는 그게 굉장히 복잡한, 이제 앞으로 니네가 공부보다 훨씬 어려운 걸 할 거 아니야. 그걸 할 때 수학이 사용돼서 수학을 비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문제 해결력. 그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알지? 지금 그게 공감이 되면 지금 사회생활 하고 있는 거고. 공감돼? 회사 다니고 있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게 꼼꼼하다는 게 진짜 글씨를 꼼꼼하게 쓴 그런 꼼꼼함이 아니라니까.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쌤 봐봐. 꼼꼼해 보이냐? 나 안 꼼꼼해. 내가요? 그러니까 아니 문제 이런 거 할 때 말고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는 꼼꼼한 성격이 아니야. 꼼꼼. 근데 좀 철저하긴 하지. 철저도 아니야. 나도 되게 막 일 미루고 막 게으르고 막 그래요. 치밀하긴 하다. 맞다. 그건 맞네. 그건 맞아. 항상 뭐 할 때 여러 가지 일 동시에 하는 거 좋아하고, 동시에 보려면 한 번에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순서 다 정해놓고 뭐가 가장 효율적인가 생각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 끝내놓고, 하나에 몰두해서 하나 끝내놓고 그거 할 땐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하고 그다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어차피 그렇게 집중하는 거랑 두 개 동시에 해도 집중하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동시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뭐 할 때 한 가지만 하지 않아. 무조건 동시에 하지. 네. 게임 할 때로 게임만 하진 않아요. 잠깐 내가 마우스랑 키보드를 놓을 때 그때 아이패드는 항상 옆에 있어. 일을 하지. 해요. 그리고 그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뭔가를 틀어놔 옆에다가. 야구를 틀어놓든 뭐 영화 드라마를 틀어놓든 그런 거지. 여기 뭔가 동시에 좋아하는 거 되게 좋아해. 아니 재미가 없어 안 그러면. 자, 그래서 항상 뭔가를 따질 때 디테일한 것까지 다 놓치지 않아야 풀 줄 아는 문제를 정답률 높을 수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쉬워 보여도 어려운 거야. 아는 거 다 맞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 가보면 10번에 0하고 5 사이인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징그럽죠? 징해요 아주. 이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데 0하고 5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는 이 이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알았지? 부등식이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뭘로 풀으라고? 최소최소. 좋아요. 최소최소. 자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최소최소를 활용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는 수업 시간에 다 했으니까 또 안 할게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5라는 2차 함수식을 식에 뭘 찾아야 돼? 와 이걸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줬어도 최대최소 구분이 안 되나? 이거는 내가 공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최소 답이 나오는 건
난 공감이 안 돼. 그 뇌구조를. 진짜로. 이 상태에서 fx에서 가장 작은 게 0보다 작으면 그럼 다른 fx 값이 다 0보다 작냐? 상식적으로 fx 누구 찾아야 돼? 최대값. 최대값의 꼭지점 필요해 안 필요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데 꼭지점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면 대칭축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알았어? 그럼 어디에서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선생님 0이랑 5 중에 누가 최대인지 모르잖아요. 0이 최대면 5는 걔보다 더 작겠네. 그러면 0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동으로 5도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5가 최대면 5일 때 최대면 0일 때는 더 작겠네. 그럼 그냥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냥 편하게. 아시겠어요? 따지지 마시고요. 어차피 따져서 해도 다 똑같아요. 한번 해봐. 집에 가서 심심하면 해봐봐. A가 지금 대칭축이 심지어 대칭축도 더럽네. 이거 2분의 3A야. 그러니까 2분의 3A가 0보다 크냐 작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쓸데없는 짓거리가 이거인데 0일 때 5일 때 밖에 있을 때 다 하고 이질하고 있고 이 사이에 있을 때도 0이랑 5니까 또 그건 또 배웠어. 2분의 5 절반이지. 절반보다 2분의 3A가 작을 때랑 클 때 나눠가지고 막 한다? 그럼 합쳐봐. 걔랑 답이 뭐랑 똑같냐면 그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0이 0보다 작아요. 그리고 f5도 0보다 작아요. 등호 생각합시다. 0하고 5 사이에서 0하고 5는 들어있지. 등호. 그 다음에 이 함수도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들어있지. 그럼 0일 때 5일 때 걔네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 등호 넣어주면 돼요. 이거 푸는 거랑 똑같이 나와. 그지? 지금 이거를 세 번째 하고 있어. 최근에만. 똑같은 잔수도 세 번 들으면 외우겠다. 볼 거야. 다음 테스트에서 맞나 틀리나. 그 다음에 11번. x에 대한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내가 뭐부터 따지라 했니? 최고차 한계에서 xk 플러스 1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따지시라고요. 2차 부등식이라고 안 했으니까 학교 시험은 이런 거 함정파니까 잘 봐놔라. 거기에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습관이 기계적으로 k 플러스를 나오면 오케이 k가 마이너스 이럴 때 넣어가지고 2가 0보다 크네 항상 되네 이렇게만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안 돼. 앞에를 확인하라고.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이렇게 가지고 틀린 애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다가 학교 시험에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해버린 거지. 그 2차를 못 본 거야. 그래서 k에다 마이너스를 집어 넣은 거지. 근데 마이너스일 때 성립해 안 해? 해버리죠? 하죠 지금?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0보다 크다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등호 넣어버린 거야. 이렇게 틀리는 거야. 알았어? 그 등급은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0이 아닐 때는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 얘가 위로 볼록이 돼요? 안 되죠?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야겠지. 그지? 12번.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보면 일단 10x 플러스 21이니까 73인 거고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일단 숫자로 고정된 거 알았지? 숫자로 고정된 값은 일단 적으세요. 지금 이 인수분해 해보면 3하고 7이니까 그 다음에 4이니까 3 이상. 일단 기본적으로 위쪽은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지. 그지? 여기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정수 문제는 웬만하면 여기 숫자까지 써놔도 괜찮아. 그래야 니네가 잘 보일 수도 있거든. 엄마? 간격이 좀 그러네. 알았지? 왜냐하면 이 가운데 정수가 몇 개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죠? 3, 4, 5, 6, 7, 3하고 7 사이에 3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밑에 거리 인수분 해보면 뭐뭐 나와? 뒤에가 n제곱 마이너스 2니까 n이랑 n-2로 되고 양쪽 범위니까 그러면은 x가 n-2가 더 작은 건 상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 이거겠죠. 오케이? 이거의 정수 개수가
정수 개수가 몇 개? 4개가 되고 싶어. 정수 개수가. 그러면 이거를 자 지금 얘도 지금 등호가 들어있고 얘도 등호가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는 것도 생각을 그런 문제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얘 길이가 2야. 그잖아. 그럼 여기 안에다가 니네 n-랑 n에다가 이 안쪽에 얘네들 포함 안 하고 이 안에다가 정수를 가두면 몇 개까지 가둘 수 있어? 1개까지밖에 못 가두지. n-1 하나밖에 못 가두잖아. 그지?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2밖에 안 되고 그럼 니네가 이거를 옮길 때 길이가 딱 2짜리니까 길이가 2인 거를 옮길 때 어떤 식으로 n-이랑 n을 이렇게 잡으면은 얘 길이가 요 정도 되잖아. 3하고 5까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밖에 못 움직인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금 몇 개? 정수 x가 4개가 되고 싶어. 그러면 맨 왼쪽으로 이 구간을 최대한 왼쪽으로 밀었을 때부터 점점 이렇게 오면 돼. 알았냐? 최대한 왼쪽으로 밀어봐. 그러면 이 n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n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봐봐. 알았어?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쪽은 어차피 해가 없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했을 때 지금 얘 포함이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n이 여기 왔어. 그러면 몇 개야? 정수 5개죠. 맞습니까? 교집합 이거 5개 아니에요? 5개 됐어. 그러니까 4개가 돼야 되니까 이 중에 하나는 아웃이 돼야겠네. 그래서 n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3과 4 사이에 쏙 집어넣어. 그지? 쏙 집어넣는데 중요한 건 얘가 등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n이 딱 3이 되면 어때요? 그 3도 포함이 되니까 5개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n이 3보다는 큰 상태에서 그럼 한쪽이 빠졌으면 한쪽은 들어가는 게 보통 정석이죠. n이 4가 딱 됐을 때 생각해봐. 일단 질러놓고 보면 된다니까. 그럼 4, 5, 6, 7 4개 됐네? 아 그러면 4까지 되는구나. 일단은 알겠어? 그게 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지. 그죠? 그럼 여기서 더 가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 끝나지 말고 더 가. 더 가라고. 더 가서 왜냐하면 선생님 더 밀면 이쪽이 개수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쪽이 생길 수 있잖아.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 안에 정수가 몇 개? 1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정수들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n이 5 됐을 때를 한번 해볼까요? n이 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n이 5야. 5. 얘가 n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몇 개니? 3개잖아요. 그죠? 얘 포함돼. 그러면은 안 되나? 이쪽 봐봐. n-2는 딱 여기 와야 돼.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쌤이 하는 것처럼 해놓고 봐봐. 알았어? 해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자기가 조금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해야 돼. 자, 복습할 때는 요령을 알려줄게. 지금 3하고 7 있죠. 그 다음에 4, 5, 6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시간 걸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한번 다시 혼자 끝까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수직선 하나에다가 3, 4, 5, 6, 7 요거 처음에 하얀색 그린 거 있지. 요거까지 요 고정된 것까지는 볼펜으로 딱 그려. 검정색 볼펜을 딱 해놓고 알았냐? 그 다음에 색깔펜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덧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한 2-3개 그려놓고 하든가.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쌤이 지금 이렇게 옮기면서 하고 있잖아. 이거를 샤프로 해서 할 때마다 지우면 돼. 왜냐면 그러면 검은색으로 써놓은 건 안 지워질 거 아니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구간 움직이는 걸 다 해보고 싶은데 여기다 다 그리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해보고 지우고 그 다음. 근데 그러면은 검정색으로 칠한 건 안 지워지니까 수직선 새로 그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냐? 오케이? 그래서 해서 해보면 돼요. 그럼 n이 5일 때도 되네요. 5 되기 전에는 어땠을까? 근데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이게 되는 n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연수 n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사실 n이 4.5일 때 그러니까 4랑 5 사이에 이렇게 놓여있을 때를 해볼 필요는 없어. 그지? n이 자연수니까. 근데 문제를 바꿔서 범위 찾으라고 하면 4하고 5 사이에서 어떨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4랑 5 사이 한번 더 볼게 쌤이. 이렇게 두면 일단 여기 아직 3개지. 근데 이때는 얘가 어때? 여기까지 못 왔어. 그러니까 이쪽 못 왔으니까 얘는 포함이 안 됐네 얘가. 그럼 여기서 3개니까 어때? 애당초에 n이 4에서 5 사이면은 안 되는 거였어. 그쵸? 일단 n은 5 됐죠. 그 다음은 6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6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2개 되면서 그게 한 칸씩 계속 옮겨지는 거지.
얘네들도 정수고 쟤네들도 정수니까 한 칸씩 딱딱딱 움직이는 거야. 약간 단축구멍 간격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오면 얘도 한 칸씩 오니까 계속 세 개 하나든 두 개든 교집합이 네 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왜? 가운데 한 놈만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계속 올 수 있다.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거지. 이거 처음에 n이 여기 왔을 때 4에 왔을 때랑 똑같은 상황처럼 마지막은 계속 돼요. 4, 5, 6, 7 계속 되는데 마지막은 n이 6에다가 n-2겠지. 얘가 이렇게 왔어. 마지막만 진하게 해줄게. 여기에 n-2가 왔으면 n은 여기 있어. 여기 있겠지. 8에 있겠지. 좋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야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딱 되는 거야. 그래서 n-2가 7이기 때문에 n이 얼마까지? 9까지가 가능하니까. 문제에서 가능한 한 6이다. 소리. 그죠? n-2가 6이니까 n은 8. 그래서 가능한 한 n의 합을 구하시겠으니까 4, 5, 6, 7, 8 이렇게 자연수로 딱 떨어지는 거.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6일 때도 마찬가지. 6이면은 이렇게 되면서 2개, 그러면 3, 4 해서 4개. 7일 때는 이렇게 돼서 7 하나에다가 5 미만, 5 이하, 3, 4, 5 3개에 7 하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한 칸씩 움직이면서 딱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12번이요. 알았어? 그게 비슷한 게 앞에 전에 테스트에도 있었으니까 그거는 스킵할 거고. 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1번에서는 얘가 순허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안에 동그라미가 항상 0보다 작다. 항상 0보다 작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들은 2차식이 항상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으로 바뀌는 문제고. 2번 볼게요. 자, 2번은 어려워. 2번 어려운데 이거를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위아래를 빼거나 막 해봐도 되고, 맞지? 위에서 아래를 빼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되고, 그러면은 뭐 위아래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bx가 똑같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를 위아래를 빼서 그러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cx 제곱하고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 그지?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를 좀 떠올리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운데 마이너스 bx가 똑같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도 가능할 거야. 위아래를 빼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지? 위아래를 빼면 a 마이너스 c의 x제곱 마이너스의 c 마이너스 a 아닌데? 플러스냐? a 마이너스 c 뒤에가 a 마이너스 c로 할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부등식을 위아래를 빼거나만 하는 거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이면 이렇게 하면 제일 베스트고, 그럼 x 값이 아예 나오니까. 알았어? 공통근 1항이 나왔을 때. 근데 만약에 함수로 풀 거면 이거 본 적 없나?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서 봤던 걸로 설명해 줄게.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고 쳐봐. 알았지? 막 그거야. 막 2차 함수 그래프가 막 그려져 있어. 그네들 문제 중에. 이거 저번에 이거 했을 때 대답 다 하던데. 이게 뭐 0보다 크다 뭐 이런 보기가 있어요. 뭔 말이야? x에다 얼마 넣은 거? 2 다 알지? 봐봐. 알아. 자, 당신들 알아. 그 다음에 이것도 부호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원래는 얼마?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 플러스 c 어떤 거지? 여기까지 알지? 여기까지 알지? 됐지?
그리고 이거 하면서 같이 이걸 응용해서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 이거 방정식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자, 얘가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돼 일단은.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야? 얘가 0이 되는 해가 있어야 뭐 부등식이 성립하는 게 있든가 없든가 할 거야. 왜냐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가만히 봐보면 가운데는 그대로 두고 얘네들 자리가 바뀌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쌤이 여기에 x 대신에 x분의 1 한번 넣어볼게요. 알았지? x 대신 x분의 1을 한번 넣어볼게. 알겠어?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양변에 x 제곱분의 1을 곱한 거야. 양변에 뭐 똑같은 원리긴 한데 곱하기 양변에 x분의 1을 곱하면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양변에 x분의 1이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 양변에 x제곱분의 1을 곱하면 x제곱분의 1은 무조건 양수지.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양변 1과 곱하게 되잖아요. 그럼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알았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거야. 그러면 처음 본 이야기 아니야. 부등식에서는 처음 봐도 방정식에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얘 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x값을 쌤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치면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는 뭘까요? 그건 대답할 수 있지. 뭐겠어? 이렇게까지 힌트를 다 드렸는데 알파분의 2라고 베타분의 1이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0보다 작다라는 방정식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한 놈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나머지 한 놈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상식적으로 이제 역수를 취했으니까 만약에 방향을 바꿨다고 쳐. 예를 들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얘네들의 해가 그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를 하기 위한 조건을 찾으라고 했지. 그러면 이 두 개 각각 그리는 거야 지금. 얘들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돼. 맞죠? 이거를 두 개를 하나에다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돼. 오케이?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건 자 봐봐.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돼 있으면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베타분의 1이 어디에 있어야 돼? 베타보다 뒤에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이쪽에 있어야 이거 될 거 아니야 이거. 최소한 이렇게 되면 좋지. 알았어? 최소한 예를 들면 그지? 또는 또 그러니까 이 크기 관계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니까 다 가정을 해봐. 대신에 또 하나 어떻게 더 가능해. 이번에는 얘네들이 더 작아. 훨씬 작아. 베타분의 훨씬 뒤에 있어. 알았어? 그러면 알파분의 1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런 식으로 놔둬. 알았어? 이해됐지? 그죠? 자, 알파 베타가 2랑 3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상황이 좀 파악이 좀 될 거야. 얘가 0이 되는 게 2랑 3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알파분의 1은 베타분의 1이랑 뭐겠어? 2분의 1, 3분의 1이죠. 그려보세요. 교집합 나와 안 나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2분의 1하고 3분의 1 사이에 있는 거랑 2랑 3 사이에 있는 게 맞나 지금? 안 되지. 그지? 진짜 1차원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은 뭐겠어? 2랑 3분의 1이겠지. 역수 취했으니까. 이거 맞나 안 맞나? 맞나? 눈치챘어? 눈치챘어 안 됐어? 단순하게 생각해도 돼. 선생님 분수가 있어요. 이렇게라도 제발 좀 찾아라. 알았지? 자, 알파분의 1과 알파. 여러분들이 식 변형할 때 나 아직도 기억나. 시험 직전에 우리 테스트 풀었던 것 중에 있었어. 시험지에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지에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있었거든.
우리 그 G5, 6, 7이 있었던 그 시험지 보면 식 변형하는 문제. 니네가 많이 틀렸어. 뭐 때문에 틀렸냐면 부호 때문에. x 빼기 x분의 1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억나. 뿔마 루트 5였어. 근데 루트 5로 계산해서 틀린 애들이 많았다고. x가 1보다 크다 작다에 따라서 x 빼기 x분의 1이 양수 음수 나눠지죠. 맞습니까? 그죠? 에? 그 문제의 x 범위가 0에서 1 사이로 나와 있어. 근데 이걸 계산 틀린 친구들은 그걸 안 보고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5가 나와서 x 빼기 x분의 1을 루트 5로 그냥 푼 거야. x가 0에서 1 사이면 x 빼기 x분의 1은 0보다 작습니다. 그지? 자, 그걸 엿다가 적용을 딱 시키면 돼. 알파랑 알파분의 1 중에 알파분의 1이 이쪽에 있던가 아니면 베타랑 베타분의 1 중에, 그지? 아까 보면 베타하고 베타분의 1 중에서도 베타분의 1 더 왼쪽에 있던가. 알았냐? 그지? 그리고 이런 걸, 그래 난 이거 이해 잘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눈치를 좀 채든가. 역수를 뒤집은 숫자라는 게 1보다 크냐 작냐야. 항상 우리가 분수를 볼 때 그냥 분수 말고요, 분자랑 분모 중에 분자가 더 작은 분수를 볼 때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얘가 1보다 크냐 작냐야. 항상. 알았어? 그러니까 숫자를 볼 때 그냥 단순히 분수예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분수 중에서 얘는 뭐예요? 1보다 작은 숫자라고. 그래서 뒤집으면 더 커지는 거지. 오케이? 보통 1보다 큰 숫자는 뒤집으면 더 작아지거든. 근데 둘 다 1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으면 둘 다 1보다 작아지겠네. 그럼 절대 그들은 만날 수가 없어. 이해됐니? 1을 기준으로 오늘 연으로 더 그려야 되는데 1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애들을 뒤집으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와. 근데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이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어야 돼. 그럼 돼. 알았어? 둘 중에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야만 그들을 뒤집은 부등식의 영역도 겹치는 부분이 원래 거랑 무조건 생기는 거야. 이거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간이 있어. 부등식이 있는데 걔네들을 뒤집어서 역수를 취했을 때도 그 부등식의 해가 그대로 원래 거랑 교집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근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 1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수를 뒤집어도 하나가 왼쪽 넘으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알았지? 그래야만 교집합이 생길 수 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하나만 넣고 보면은 됐지 이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 어차피 같은 말인데.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다 필요 없고 0보다 크다 필요 없고. 얘를 fx로 하면, 그지? fx가 0이 되는 두 근 알파 베타 사이에 누가 있다? 1이 있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거 우리 어떻게 풀어? f 1이 0보다 작아요. 끝. 이게 다잖아. 그지? 다른 거 안 쓰죠? 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2번이에요. 오케이? (4번) 하나만 얼른 힌트 주고 끝낼게. 4번은 이거 다른 시험에도 막 종종 꽤 나오니까, 근데 이거 모르면은 가슴 아프니까 이거 이렇게 막 거리 합 같은 거 최소값 모양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잖아. 이거 지금 제곱 안 해놨지, 그지? 제곱의 합은 우리 다 외우고 있어. 두 개의 제곱의 합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차함수 만들면 되는데 두 개의 제곱의 합은 중점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점이 어디 소속인지 봐야 돼.
x축 위에 점 이렇게 나오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얘는 그냥 점이죠. 그 다음에 이건 제곱해서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생각해봐봐. 이거 여러분들 나랑 정과좌표 하는 수업 첫날 했어요. 첫날 내가 문제 골라주면서 풀어주면서 첫날 했어. A, B 점 A가 고정돼 있고 점 B가 고정돼 있을 때 어떤 점 P가 공중에 이렇게 떠다녀. 그랬을 때 AP 더하기 PB 언제 제일 짧다고? 그냥 이으면 된다고. 맞지? A 그잖아. P가 여기 있어. 꺾이면 이게 최단거리냐고. 어? 너가 집에 갈 때 이렇게 가냐? 아니지. 분당 갔다 집에 가니? 아니잖아. 바로 가야 돼 바로. 물론 직선은 할 수 없어. 실제로는 건물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어? 근데 일직선으로 반드시 가면 되고, 근데 그게 직선 AB가 아니라 선분 AB야 되겠지. 직선이면 무슨 뜻이야? 갔다 온 거야. 이게 맞냐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P가 있다. 그럼 이게 최소가 되게 하는 P의 자취는 뭐겠어? P의 자취는 내가 방금 여기 다 찍어줬잖아. 이렇게 P가 다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P의 자취는 이름이 뭐야? 직선이야, 선분이야? 선분 AB. 오케이? AB 사이여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게 최소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근데 왜 이게 최소인지 알아요? 선생님, AB 선분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도 움직이잖아. 맞지? 이 길이도 움직이지. 그래서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AB가 뭐든 간에 이거의 최소는 원래 뭐예요? 방금 이야기했잖아. 뭐야? 이거야. 맞지? 그러면 이 AB의 뭘 찾으면 돼? 최소를 찾으면 돼. 알았어? AB의 최소를 찾으면 돼. 왜냐면 AB 길이가 지금 움직이잖아.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게 4번 문제다. 그러니까 최소가 어느 상황일 때를 구한 다음에 그놈의 최소값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이 문제고. 알았지? 다음 주 한 목요일쯤에나 잠깐만. 목요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목요일에 결석하려고. 목요일에 복습 테스트 보겠습니다. 알았죠? 화요일에 요거 그 테스트 2개 본 거 개별 오답 노트는 화요일에 나와줄 테니까 그 오답 노트 스프링 끼우는 거는 새로 줄게. 5월달 거 새로 줄게. 숙제는 카톡에 남겨드릴게요. 일단 그 고쟁이 할 거예요. 스텝 2랑. 알았지?